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약 1년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국제방산업계에서 주목받았던 키워드는 전차 무용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부터 드론이 두각을 나타내며 전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한 가격에 드론을 구축하여 전차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이 전차를 터뜨리는 등의 전과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드론과 더불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 전차에 대항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제블린 미사일은 러시아 전차를 효과적으로 사냥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수백 대의 전차를 지원받아 러시아의 삼중 방어선을 깨는 데 성공하며 전차의 생존성 과화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독일 등 전차를 잘 만들던 국가들은 다시 한번 미래 전차 개발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에 뜬금없이 이미 반쯤 완성된 4세대 전차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끼어 있었으니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4세대 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K2 전차가 세계 전차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전차가 폴란드의 전차에 밀려 수주전에서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에는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산 주력 전차 K1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선정되어 말레이시아에 수출되었습니다. 이때의 사건으로부터 한국의 국방산업은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경험했는데 폴란드는 PT-91을 통해 뛰어난 성능을 갖춘 전차를 얻었고 한국은 K1의 수출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방산업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폴란드가 독일의 방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의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훈련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지원 사격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폴란드는 총리가 바뀌며 한국 방산에 대한 취소설까지 돌 정도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폴란드의 새 총리도 이전 정부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며 한국과의 진행하는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 대한 방산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그리스도 독일의 방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 한국의 국방산업과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경제적으로도 회복하면서 독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미래를 대비하여 한국의 성능이 우수한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국방산업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그리스와 튀르키예 간의 긴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산업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그리스와 오랜 낭숙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도 한국에 완전히 푹 빠져 있는데요. 지난 9월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S&T 다이내믹스는 터키 군사전문지 디펜스 이열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형 파워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산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은 2022년 3월 터키에 도착하여 알타이시 제품의 샘플 형태로 탑재되었고 이후 8개월 동안 터키의 사막 지형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넘는 거리를 쉴 새 없이 기동하는 혹독한 테스트에 투입되며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형 파워팩은 테스트 도중 단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고 테스트 결과에 만족한 터키 정부는 일단 알타이 100대 분량의 파워팩을 주문했는데요. 이 수출이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닌 방산 기술력의 수준을 평가할 때 주로 항공 분야에는 엔진을 보고 육상 플랫폼에서는 파워팩의 기술력을 갖고 해당 국가의 높은 기술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터키도 본인들이 직접 터키형 파워팩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성능에 매우 만족한 것입니다. 알타이 1차 생산분 100대가 출고된 이후에도 한국형 파워팩을 도입할 수 있도록 1억 4,100만 달러, 하나로 1,900억 원 규모의 추가 조달 옵션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제1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S&T 다이내믹스에 다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배경에도 터키 사막 지형에서의 가혹한 테스트를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여 터키 수출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매우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한국형 파워팩의 터키 연지 테스트 결과를 지켜본 방사청이 예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변속장치와 제동장치 등의 현저한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사청은 먼저 320시간의 변속기 내구도 검사를 시행하고 DV27K 디젤 엔진과 결합된 파워팩을 탑재한 시험용 전차가 3200km의 거리를 문제없이 주행한다면 EST15K 변속기를 K2 흑표 4차 생산분에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요구했던 것과는 꽤 큰 태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요구했던 9600km 주행거리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허들이라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형 파워팩을 탑재한 터키 주력 전차 알타이가 K2 흑표와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타이는 대당 가격이 1375만 달러, 하나로 약 186억 원 정도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2 흑표에 사용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알타이는 1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지만 단 2대의 시제품만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K2 흑표의 대당 가격은 1차 생산 당시 850만 달러, 하나로 115억 정도인데요. 지금까지 400대 가까이 생산되었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수량까지 합쳐진다면 규모의 경제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언젠가 알타이가 K2 전차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금처럼 기술력을 축적해 나간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K2 전차의 개량형뿐만 아니라 미래에 사용될 4세대 전차인 K3 전차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능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른 납기까지 갖추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선택받고 있습니다. 앞서 10월에 진행된 서울 아덱스 2023에서는 국내 방산업체의 최첨단 신기술들의 향연이 이어졌습니다. 방산 통합을 이룬 하나그룹을 비롯해 현대그룹까지 각 계열사들이 통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현대로템은 평화를 수호하는 내일의 첨단 기술을 테마로 내걸며 폴란드 맞춤형 성능 개량 모델인 K2PL을 내놓은 것처럼 최신 트렌드에 최적화된 수출형 K2 전차를 전시했습니다. 또 차륜형 장갑차, 차세대 K3 전차 등 미래 신제품을 공개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무인체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인 차세대 전차 모델에서 놀랄만한 기술이 들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지난 아덱스 2023에서 미래 시장을 공략할 첨단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날 전시관에서는 동시에 미래에 등장할 차세대 전차의 최신 콘셉트 모델도 공개되며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로템의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됐으며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스텔스 형상 구현 및 무인화, 자동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구조를 보니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구조로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차체 및 포탑 곳곳에 벌집의 육각형 구조에서 영감을 얻은 허니콤 형상의 장갑을 적용해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생체 모방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4세대 복합장갑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국, 유럽, 독일 등에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들에서도 4세대 복합장갑을 선택했지만 그중에 어떤 전차도 육각형 구조를 접목한 전차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3 전차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한 것일까요? 이 육각형 구조는 기하학적 구조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꿀벌이 지은 벌집을 자세히 보면 육각형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과학적 건축술이 숨어 있는데요. 수학적으로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도형은 원입니다. 물론 한 개당 넓이는 원이 가장 넓겠지만 원을 여러 개 이어붙이면 사이사이에 못쓰는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빈틈 사이로 그만큼 균열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육각형 모양의 구조물은 평면에 서로 붙여놓았을 때 변이 맞닿아 있어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정삼각형, 정사각형도 틈은 생기지 않지만 벽면을 이루는 재료가 많이 필요하거나 공간도 좁습니다. 또 외부의 힘이나 충격이 분산되지 않아 쉽게 비틀리거나 찌그러져 변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육각형은 힘이 쉽게 분산되는 구조여서 견고할 뿐 아니라 안정적입니다. 이러한 허니콤 구조는 우리 일상에도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건축물을 지을 때 뿐만 아니라 KTX 고속열차, 비행기, 경주용 자동차 등 앞부분에 충격 흡수 장치로 사용되어 큰 사고에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공개한 차세대 전차 설계 구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은 130mm 대구경활 강포가 장착된 무인 포탑 적용 및 드론 탑재로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을 실현했습니다. 기존에 120mm 포를 장착한 K2 전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경이 커진 대구경탄을 쓰는 만큼 관통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소재 및 첨단 기술 기반의 경량 장갑과 능동 방호 장치를 적용해 생존성을 극대화했으며 전동화 기술을 통해 정숙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확보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세대 전차는 AR, VR을 통해 가상으로 탑승해 볼 수 있었습니다. K3 전차 내부는 두세 명의 승무원들이 탑승하도록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됐습니다. 인구 감소와 무인화 자동화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내부에선 실시간으로 360도 감시가 가능한 첨단 영상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국 전차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차체 밖에 신체를 노출한 상태의 주행이 사라져 생존성이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시에 현대로템의 주력 제품인 K2 전차의 다양한 수출형 모델들도 전시됐습니다. 수출형 K2 전차는 시장에서 요구되는 성능 요건에 따라 기존 대비 더욱 강력한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해외 수출을 가정한 성능 개량 콘셉트 모델인 K2 익스폴트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K2 익스폴트는 디지털 기반으로 개발된 K2 전차의 확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신 전장품 및 장치들을 추가해 기존 대비 성능이 강화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군안전차, 개척전차, 교량전차 등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화를 지킬 지상무기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알리고자 한다며 무인화, 전동화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미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군을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의 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한국 방산업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현재 대한민국만큼 우수한 품질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춘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목받는 한국산 전차의 새로운 모습들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